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비기십니다. 12월 30일 19년의 마지막 방송이고요. 오늘 좀 인사를 좀 드리고 잔소리도 하고, 그 다음에 20년 전망, 지금까지 현재 위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 이런 것들 쭉 해서 오늘 좀 정리도 할 겸 이렇게 지금 현재 종목들도 보고, 그리고 또 이 종목을 가져가는데 왜 이 종목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직도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잔소리를 좀 오늘은 좀 심하게 하면서 새해를 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준비된 거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개별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거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이 0.88이고 지금 이제 계속 연 3일 상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주말에 금요일부터 해서 조금 금요일날 답변을 지금 못 드린 게 있는데, 금요일날 잠시 중국을 좀 다녀왔습니다. 상해 쪽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쪽도 좀 알아보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좀 다녀왔던 거고요. 하여튼 내용은 긍정적인데, 일단은 이거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서 일단은 얼굴이 약간 좀 피곤합니다. 예,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오늘 조금 크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뭐냐면, 큰 흐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섹터가 조정받는 이유 좀, 그리고 지금 현재의 바이오하고 5G 쪽 포지셔닝, 그 다음 종목들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잔소리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의 다산이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산이의 이제 수급을 조금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개인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개인 부분이 줄면서 이제 기간이 지금 현재 오히려 더 지금 올라가는 수준으로 돼 있는데, 곧 있으면 연초 정도 되면은 기간이 메인 종목으로 바뀔 겁니다. 바뀌는 거고,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12월 초하고 12월 말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은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중을 5%더 추가했을 때가 12월 초였고요. 그때의 금액이 7,280원 더 빠졌을 때는 무조건 제가 매수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가장 많은 종목으로 들어왔던 거고, 그때를 비교하면은 오늘이 8,000원대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죠. 저희 포트의 비중을 많이 올린 쪽이 언제냐면 12월 초, 그 다음 11월 말,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12월에 지금 이제 모멘텀이 살아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바이오 종목을 두 종목 들고 갔던 거는 1월 달에 바이오의 어떤 모멘텀이 살아나기 때문에 10월, 11월에 준비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올리패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레오캠 바이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2.57, 그 다음에 레오캠 바이오도 2한 2% 정도 지금 되는 거고요. 지금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렇고, 일단은 요걸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전번 주에 제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드렸냐면은, 첫 번째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잘 간다 하면 전환하겠습니다. 이게 전번 주 27일 제가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아침에 6시 22분에 올려놓은 건데, 코스피보다 코스닥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를 제가 언급드렸어요. 당분간 섹터 구분하지 말고 모멘텀 한국 증시의 코스닥 모멘텀은 살아있으니까 일단은 보유를 하시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다음 주 정도에 좀 섹터에 상관없이 종목들, 그게 수수차가 되든 2차 전지가 되든 화장품이 되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전번에 방송에 다 가지고 가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한 다음에 종목을 전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전주에 수소 쪽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 제가 종목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섹터는 그렇게 가시라고 그런 거고, 11월 말에 화장품 관련돼서 질문을 주신 분들은 제가 괜찮습니다, 12월 1월 모멘텀 좋습니다, 일단 들고 가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지금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5G나 이렇게 가져가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또 하나 방송 하나 한 번 봤다고 해서 믿지 말고 여러 번 보시다가 천천히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송은 오늘 좋고 내일 좋고 그래서 좋은 종목만 그날 결과 다 나온 거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방송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종목은 내년에도 가고 내후년에 가져갈 종목들만 유지합니다. 특히 손절할 경우에는 그 분기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유 없으면 들고 가는데, 만약에 어떤 실적이 안 좋거나 악재가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의 투자 방식은 다르죠. HTS 보고 수익 많이 빠졌네 빼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RF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에 7,000 거의 7,890원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이 종목 이제 오래 가져가고 있으면서 좀 볼까요? 화면 전환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빠졌을 때가 지금 현재 9월 17일 6,700원, 6,500원대 요때에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때 여러분들은 그냥 차트 보고 그냥 많이 빠졌네, 에이 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지만, 그때 저는 어떻게 하죠? 자, 빠지도 될지 말지 그 결정은 제가 탐방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탐방을 다녀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린 때가 뭐냐면은 괜찮습니다, 3, 4분기 매출 괜찮을 듯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신규 매출 부분에 있어서 5G 안테나 삼성 공급 물량 3분기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필러 쪽 신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 쪽이 들어오고, 마케팅은 11월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비중 10% 충분히 들고 갈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판단하고 홀딩하고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많이 빠졌다 해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의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주봉으로 볼까요? 이때가 인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얼마까지 가느냐?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일단은 내년에 하도 잘 나오기 때문에 매출은, 그래서 가져가는 거고, 비중이 그래서 RFHIC나 KMW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높는 거고. 자, 그러면은 다산이는 어떻게 하나요? 다산이는 저번 주에 IR하고 통화했던 결과가 일본 쪽 매출의 반영 부분이 확실하게 되는 부분이 20년 2, 4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4, 4분기죠. 금년 매출에 대한 부분에 발표가 날 게 내년 20년 2월인데 3분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다산 네트워크는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도 충분히 더 성장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은 홀딩인 거고, 비중을 갖다 계속적으로 7,300원 이하대에서 계속적으로 늘려 나온 겁니다. 지금 이제 8,000원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봉으로 하더라도 이 선 따라서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21선 따라 올라가는 거고, 일봉을 보더라도 쭉 눌림목 있는 부분이 다 펴지고 난 다음에 8,000원, 9,000원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리겠죠. 몰리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데서 얘기하던 15,000원 이럴 때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은 충분하게 12,000원대까지는 쉽게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은 여의도 빅 이슈 띄우고 다산 네트워크 치면 하도 많이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분석 왜 그런지 매출은 어떤지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참조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종목들은 비중이 큰 다산이, RF텍, 올리패스, 연삼일 잘 간다라는 거고. 자, 올리패스 한번 봐드릴까요?
자, 저희들이 이제 매수했던 시점은 이쪽입니다. 내용들에 대해서 KMW 있는 부분의 비중들을 확 줄이면서 쉽게 저희들이 이제 1월 모멘텀을 찾아서 지금 종목 들어갔던 게 바이오가 2개가 있는데, 올리패스는 비중이 높죠. 15% 이상이 되고 레오캠은 5%고 비중을 10월 달에서 11월까지 쭉쭉 뭐 저가 내려올 때마다 더 사면 됩니다. 19,500원 이하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시그널 나오고 올라가 더 떨어지면 어떠냐. 아우 잘하셨습니다. 이제 알아서 잘하시네요. 라고 했던 때가 요때입니다. 그때가 뭐 11월 말 정도가 되는 때고 쭉 계속 올라가고 이때가 수익이 이제 25% 이상 났을 때가 12월 18일. 그리고 다시 이제 연 3일은 이제 연 4일 동안 주구장창 내려왔죠. 그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나요? 어차피 올라갈 종목인데 안 빼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연 3일쯤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매물대를 보더라도 뭐 한 20%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는 단기간에 다 해소됩니다. 11월 중순 이전까지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올리패스 시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시총이 뭐 3,700억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5천억대는 무난히 돌파하게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1월 1사분기 영국의 임상 결과 쪽 관련되는 모멘텀이 또 있는 거고, 그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은 1월 모멘텀에서 2월 모멘텀과 자연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올리패스 더 알고 싶은 분은 상세 내용 그냥 파악해가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뭐 레오캠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받고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현재 종목의 변경사항은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에 조금 그 잔소리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특정 종목만 가지고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뭐냐면은 먼저 잔소리 하기 전에 좋은 말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마무리니까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제가 장전 전망에 올려놨고, 7시 54분 오늘 좀 늦었습니다. 어제 늦게 좀 비행기 타고 들어와 가지고 피곤해서. 자, 금년에 보면은 사업이나 본업이 개인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올해 투자 바닥을 지나 일부 수익기가 되는 20년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투자했던 아니면 올해 막 시작을 했던 간에 19년 어려운 장 잘 참고 투자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현재의 여의도 바닥에 투자 펀드의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지 좀 이해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뭐 고점 불안, 미정시 쪽 혼조 현상 하지만 지금 현재 모멘텀 2개를 알려드렸죠. 1월 초입니다. 무역 합의 서명 기대감, 날짜는 아직 안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중국 경기 부양 정책, 또 아침에 또 오타가 났네요. 정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30일, 2일, 3일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장이 됩니다 라고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뭐 가능할지 모르나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년 전망에 맞춘 그런 종목들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년은 한번 즐겨보시죠 라고 이제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종목 떠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하고 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거죠. 자, 어떤 종목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안 좋으면 차트 보고 뭐 하다가 에이 수익 많이 났네, 그냥 빼버리지 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다? 그런 부분에서 왜 빠지는지 IR이나 회사 탐방 가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손절해도 늦지 않은 거죠. 그런 거 다 알려드리고 내용을 올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위험 관리가 된다 라는 측면인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던져 볼게요. 오늘 외국인들이 반도체는 빼고 나머지 종목들을 왜 살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으로 보면 코스피는 빠지는데 코스닥은 또 왜 오를까요? 그쵸? 그리고 수급이 오늘이 많이 개선이 됐나요?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런 거를 만약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 위험 상품 투자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그냥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자기의 제가 드린 정보를 자신의 판단하고 종목의 분석으로 그걸 갖다 믹싱을 해가지고 나는 이 종목 무조건 갈 거야. 종목 빼라고 했는데 다른 종목 빼고 뭐 바이오 투자해라고 10월 11일에 말씀드렸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러면서 수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거는 자기가 판단한 겁니다.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금일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거예요. 외국인은 오늘 왜 살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에 대한 기관 수급들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있는 부분에서 지금 수급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코스닥 뭐 양매수 들어와도 외국인 286억, 기관도 51억 들어오고 코스피 외국인들 1000억 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혼자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것들은 찾아다니면서 분석하시고 IR하고 이상 유무 없는지 계속적으로 일주일마다 컨택을 하시면은 개별 종목 투자 혼자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힘들죠. 위험 관리가 안 된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 왜 그렇게 할까요? 일단은 전번 금요일 날 반도체 관련돼서 중국 3대 펀드가 있는데 반도체 쪽 관련돼서 투자 비중을 좀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줄어드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늘 왜 오를까요? 경기가. 왜냐면은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연장 올랐고 나름대로 수익 실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이 뭐냐면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오르면서 나름대로 지표 개선 부분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공업 지수가 몇 개월 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나름대로 경제가 살아난다 라는 모멘텀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수익 실현보다는 내년 초 뭐 아까 모멘텀 있다고 제가 아침에 장전 분석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30일 그 다음에 2일 3일 다음 주 나름대로 괜찮은 장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잘 읽어내시고 간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오른다 했을 때 수익 실현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판단 없이 오늘 좀 올랐네. 오늘까지 연장 3일이야? 수익 실현해야 돼? 야, 그냥 조금 뺄까? 그걸 판단을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20년 전망치에 대한 확인을 하셨나요? 그 다음에 4, 4분기에 대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 내년 2월에 어떨지, 그런 거 다 확인을 하셨나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개별적인 투자를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현실적인 거를 좀 알려드리면, 여의도 바닥에서 금년에 6월 이후 뭐 바이오 조금 반등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반등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반도체 수익 실현한다고 기관들은 빼버리고 외국인들은, 자, 그런 장에서 펀드 상품에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금년에 마이너스 10% 안 나면 다행이다 라는 게 지금 펀드 운동자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합 수준을 지나가지고 플러스 된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종목들 보시면 제가 3월부터 이제 방송을 했었죠. 3월부터 방송을 했었는데 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3월에 들어갔던 올리패스, 3월에 저희가 이제 들어갔었죠.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화면 전환을 갖다 좀 바꿔드릴게요. 이제 쭉 옛날 얘기 이제 다 해도 되겠네. 자, 3월은 이제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대주주 물량들이나 보유예수 부분이 이제 다 확인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쭉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쭉 80%까지 뭐 100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조정 내려올 때 저희가 언제 뺐죠? 기억하시는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어린이날 다음인 5월 6일 그 전날에, 어린이날 전날에 주말에 제가 가격하게 종목을 다 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5월 6일 전 종목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죠? 자, 이때에 5월 7일 날 종목이 시가가 뭐 6만원대인데 지금 현재의 셀리버리가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57,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판단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그때 빼고 지금 현재 5월 달에서 지금 12월 7개월 동안 고생 안 하셔도 된 거잖아요. 그쵸? 자, 또 하나 종목 들어가 볼까요? 웹캐시. 자, 저희가 그때 4월 5월 달에 쭉 들어갔다가 5월 13일, 5월 6일 날, 이때 5월 7일이네. 이때 지금 다 뺀 겁니다. 요때 현재 다 뺐으니까. 지금 현재 웹캐시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가 뺐을 때가 6만원대인데 42,000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바이오 잘 간다 어떤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쪽에 종목이 어떻다라고 하는데 바이오 종목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HLB 잘 가는 종목이 지금 7% 가는데 쭉 올라갔다가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17만원에서 지금 11만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종목들 올릭스 요즘 뭐 계속적으로 고개 들고 잘 가죠. 자, 4월달 볼까요? 4, 5월, 5월달 이때부터 바이오 종목 저희들 안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바이오 종목 들어간 때가 10월 11월입니다. 자, 10월 11일 때는 살아나는 쪽이죠. 이때부터 쭉 해가 다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런 큰 흐름이나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왜 빠졌는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정보는 제한이 돼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방송을 보는지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각 분기별로 실적이 나올 때 실적을 공시를 통해서만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권사 분석이 나올 때만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기별로 매출이 나올 때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다 확인하고 리스크 분석, 이 리스크가 있다 라고 뭐 가감하게 손절해버리거나 빼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노와이어였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지금 현재 다 회복되어 가긴 하죠. 자, 근데 그게 내년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성장률이 그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200%까지 100% 내년까지 성장이 되느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종목이 베스트입니다. 그런 판단을 다 하고 가실 수 있으면은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금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큰 흐름과 그 다음에 본업을 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낼 수 있으면 이 방송 보실 필요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방송 보면은 오늘 좋고 내일 좋고 뭐 그렇죠. 뭐 한국 증권 방송 봐도 그런 거고, 다 지나간 거, 뭐 다 올라간 거 좋다, 뭐 어떻다. 그 다음에 증권사 분석 나온 거 뭐 짜집게 해가지고 이런 전망이 있으니까 더 좋을 거다, 더 간다. 뭐 그렇게 한들 여러분들이 좋아졌느냐? 그러지 않죠. 그렇게 올라가면은 조정기 거치죠. 또 조정기 거치면 여러분들은 왜 빠지지, 좋다고 샀는데 그러면서 한 20% 마이너스 되면 그냥 빼버리죠. 예, 코스닥의 기본적으로 종목은 20에서 3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평균적인 그런 쪽에 변동성을 가지는데, 그러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20% 빠지면 그냥 불안하니까 팔아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경험이 없으시면 그냥 손해보고 이제 계속적으로 파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 샀다가 또 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7, 8% 되면 좋다고 그냥 팔아버리고,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개인이 하시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에 대해서 손절하십시오, 비중 줄이십시오 할 때는 가차없이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좋다라는 걸 늘 말씀드립니다. 뭐 특정 종목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 종목 왜 안 올라요, 좋다라고 샀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RFC, KMW, 5G 대장주라 그래도 저희들 비중 가장 낮습니다. 레고권 빼고는.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승률이나 내년의 전망치나 시기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가져나가는 거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런 것들이 다 뭐 녹여들어서 전망치 확인하고 매분기별 아니면 매주 리스크 관리 다 하기는 할 수가 없으면 종목의 수익률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분석이 안 된 상황에서 투자하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다산 네트워크, RF텍, 올리패스, RFHIC, KMW, 레우캠 이렇게 좀 들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 질문이 제가 중국 갔을 때 좀 올라온 게 있는데 집 산다고 종목은 다 수익 실현하든 빼버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1월에 들어가도 좋나요? 저는 지금 어차피 좋다라는 거고,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그렇게 날아가듯이 50%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거는 아닌 거고, 또 하나는 섹터별로 5G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지금 어차피 다 살아있기 때문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5G가 지금 현재 도입기입니다. 도입기. 성장기도 아니고, 성장기는 202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가는 것도 좋은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크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있죠. 자, 내년에 그냥 50% 정도 먹고 성장기 50% 먹어도 2배 갑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면 1월에 어떤 모멘텀이 있죠? 통신사들이나 아니면 섹터별로 해서 내년 각 통신사들의 투자 금액이 나옵니다. 방향성하고, 그러면 기지국 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 기지국 수의 이제 부품들, 이제 각 회사들은 이제 부품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 다 해서 내년에 이제 전망치를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 전망치가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그게 대해서 부품 얼마 했을 때 영업이 33%냐 아니면 20몇 %냐 적용해서 영업이익률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 전망치가 1월에 다 나오는 거고요. 그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들은 각 증권사들 그런 전망들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미리 다 나와 있는 거니까 확인하면 되는 거고, 저희 종목들은 다 하나만 빼죠. KMW 빼고는 거의 전망치가 성장률, 이익 전망치 다 100%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홀딩하고 지금 조금 올라도 계속적으로 가져 나가는 거고, 그 이후에는 어떻다? 성장치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2분기 실적까지 다 일본의 몸에 반영이 다 회계상으로까지 반영이 다 된다라는 거고, 일단은 4사분기가 4사분기가 3사분기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되고, RF텍은 3, 4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지만 4, 4분기 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원래 매출액이 영업이익률이 80몇 억이라고 처음에 이제 나왔었는데 120으로 올렸다가 140억까지 다시 올렸어요. 그게 이제 3,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4,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그 정도 되는 거고, 내년은 영업 전망치가 얼마라고 그랬죠?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450억입니다. 일본 KDDI 물량만 해서 350억에 필러 쪽에 이제 좀 합쳐지는 거고, 그런 부분이면은 금년에 보다 얼마만큼 더 올라가나요? 2배 이상 올라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RFHIC도 전망치 보시면 내년은 다 2배 정도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지금 시장이 막 이제 도입입니다. 이제 도입인 거고, 자, 일본이 이제 내년에 올림픽 때문에 이제 상반기부터 다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이제 회계상으로 반영되는 게 2, 4분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삼성전자가 수주했으니까 캐나다 물량이 이제 또 잡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잡히나요? 미국 물량이 잡힙니다. 그리고 RF텍 같은 경우에는 AT&T 쪽 테스트 나간 것들이 1월에 이런 것들은 내용이 없죠. 어디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차피 검증되고 나면은 그게 무슨 테스트냐면 미국은 50, 이렇게 주가 넓으니까 알래스카 같이 이렇게 영하 40도 이런데도 견뎌야 되고, 달라스, 텍사스 같이 여름에 50도까지 올라가고 40몇 도까지 넘어가는 그런 진영에서도 테스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필드 테스트 물량이 나가 있는데 그게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 그 물량은 어디를 통해서 나간다? 삼성전자가 다 수주한 겁니다. 그런 거고, 10월에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도 출장 나가셨죠. 나가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판단은 인도 물량까지는 1월에 아마 발표가 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물량이 KDDI만 잡고 있는 RF텍에 있는 물량들은 내년에 어떻게 된다?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RF텍을 계속 가지고 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한 이상으로 어떤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단순 전망치, 증권사에서 나오는 단순 전망치만 가지고는 일단은 그 회사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면 그냥 뭐 네이버 증권에 있는 어떤 지금 현재의 뭐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한 3-4개 정보 조합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이상이 있는지, 또 하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시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공장을 치워야 되는지 모르죠. 근데 제가 말씀을 다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현재의 RF텍은 현금이 1,000억 정도가 보유가 돼 있고 시비 발행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옛날에 발행한 시비가 올라올 때마다 약간씩 조정은 있지만은 충분히 그러한 것들은 전망치 이상으로, 전망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다 상쇄하고도 갑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뭐 그냥 가지고 가시면 이제 행복해진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RFHR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G 관련돼서 지금 현재로는 화웨이하고 삼성전자 거의 뭐 20몇 %씩 경쟁을 하는 그런 쪽으로 돼 있는 거고요. 하위 제재가 있으면 삼성전자가 1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전 세계 전망치는 22% 시장 점유율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4G LTE 쪽 했을 때의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장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6%입니다. 6%. 그래 엄청난 물량을 갖다 쏟아낸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12월 초에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어떻게 뭘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5G 사업 본부로 전환된다. 팀에서 이제 본부로 전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되면서 네트워크 쪽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폰 쪽의 수출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5G 관련돼서 일본 쪽 물량 나가는 거 그때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스테크가 60이고 RF텍이 40이고 다른 분들은 또 이상한 소리해서 KMW 안테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데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KMW가 비중이 낮은 거예요. 자꾸 행보적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체적으로 일단은 큰 무리는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KMW를 가지고 가느냐? 일단은 삼성전자의 제1벤더입니다. 제1벤더인 거고, 두 번째 매출이 크고 영업이 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리면 어떻게 된다? 회사는 1년이든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작은 회사를 인수합병하면 됩니다. 인수합병하면 되는 거죠. 그게 큰 기주국 쪽 관련이 아니고 뭐 대내 빌딩 안에 뭐 이렇게 조그만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그냥 인수하면 됩니다. 그게 뭐 이노 와이러스가 되든 RF텍이 되든 시총 작은 4천억 5천억짜리들은 그냥 인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지금 현재 비중 10% 그나마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왜 단기 반응 안 하는 거 왜 가지고 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5G에 큰 게 뭐 전체적인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1월에 결정된다 그러면은 외국 기관 먼저 살 때 일단은 2천억, 3천억짜리 못 들어오죠. 그 뭐 몇 조를 운영하는 쪽에. 그러면은 한 2조 가까이 되는 그런 종목들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뭐 가겠죠. KMW가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비중 10%인 거고, RFHIC도 마찬가지로 하웨이하고 삼성전자 쪽 관련돼서, 삼성전자는 어차피 뭐 제일 밴드로 되어 있는 거고, 하웨이는 저쪽 스이모토 다음으로 2밴드가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5G 물량의 50% 정도의 메인 밴더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RFHIC
가만히 놔두면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성장하는 그런 쪽인 거고, 두 번째는 방송 쪽에 안테나 쪽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RFHIC의 제품들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는 의료 쪽 관련돼서 부품들이 계속적으로 잘 나가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수익 비중이 거의 50% 이상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측면인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종목들은 그냥 샀다 팔았다 이러는 종목들이 아니라 그냥 계속 가져가는 그런, 벨물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2023년이 피크입니다. 2023년이 피크인 거고, 지금 내년에 20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인 측면을 보고 다 종목들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0% 올랐다, 뭐 얼마 올랐다 해서 그냥 팔고 가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좋고 내일 좋다고 해서 이 종목 좋고 뭐가 좋고 어떻고 뭐 이래서 오늘 팔고 내려 결국은 어떤다라고 했죠? 수수료만 자꾸 내고 그냥 뭐 손해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목에 들어갈 때 메탈라이프도 그때 방송을 하면서 그렇지만 6개월 전에 일단은 종목들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들어간 종목들도 최소한 6개월 이상 다 보고, 상장 전에도 IR 하는 거 다 확인하고, 내용하고, IR하고, 컨택하고, 이상 유무 없는지, 그 다음에 그 파이프라인들, 그런 것들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됐을 때, 그때 이제 이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메탈라이프는 상장 관련돼서 청약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너무 경쟁률이 1400대 1 가까이 돼서 뭐 얼마 받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조정되면 저희들 남은 비중 10%를 좀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년은 어떻게 된다? 지금 현재 내년의 전망, 20년 전망에 맞춰진 포트폴리오가 다 구축이 됐다. 단기적으로 봐도 1월에는 5G하고 바이오 충분히 그 종목들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변경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자, 방송에서 아마 내년 초에부터 시작해서 정권 방송들이 잘 떠드는 게 바이오, 그 다음에 5G입니다.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이슈가 좀 있다 그러면은 화장품 쪽 관련돼서 뭐 모멘텀이 조금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순환매 쪽 얘기가 오늘 좀 나오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2차 전지하고 수소차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 종목별로 하나하나 들어갔을 때 그게 과연 성장이 50% 이상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50% 이상이 돼서 반등이 되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지금 현재 순환매인지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인지 판단이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투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타 치시는 분들은 뭐냐면 제가 장전 전망에 미국이나 피어 분석들을 좀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어떻다, 아이폰들이 어떻다, 뭐 테슬라가 어떻다 쭉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보고 단기적으로 요즘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올 수 있겠구나 라고 뭐 단타 치시면 되고, 제가 애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중순부터 에어팟 프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공급 물량이 지금 현재 어차피 2배 정도, 12월 초부터 말씀드렸어요. 공급 물량이 지금 이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관련 종목은 뭐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ITM 반도체, 도구전자. 그런 게 더구전자는 이제 아이폰 쪽에 내년에 4, 5종 관련돼서 저가 폰들이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의 물량들을 수주받는 것들이 있고, ITM 반도체는 나름대로 아이파 프로 관련돼서 물량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하셔라 라고 이제 시향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믹스를 하셔가지고 큰 흐름들 보시고 단타를 치시더라도 치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흐름들이나 뭐 이런 것들 보고 크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면은 뭐 손에 많이 본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종목 말고 섹터를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특정 종목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을 못 드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질문을 하시더라도 자기가 잘 안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저는 그분한테는 오히려 조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와가지고 의사한테 내 병을 내가 진단을 하고 결론부터 처방부터 달라고 하면 못 주는 거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검진하고 피 검사하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좀 좋습니다 라고 답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뭐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회사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코끼리에 다리를 뭐 두들기면서 콘지 다리 보고 코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조금은 열린 귀로 좀 들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더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정보가 다양해지면서 그런 정보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시라 라는 거고 또 큰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서 한두 종목에 대한 것들을 들어가시라 라는 거고 오늘 반등했다 오늘 뭐 한 5% 빠진다 그런데 겁먹을 필요가 없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조금 공급이나 수요 측에 의해서 좀 빠졌다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그냥 큰 흐름인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좋은 종목은 지나고 나면은 가는 거죠. 갑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일단은 외국 기관들이 좋은 종목들은 선취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개인들은 펭귄 효과라고 해서 쟤들이 막 투자 안 해 그러면 또 뭐가 뭔지도 모르고 또 들어옵니다. 그게 5G 바이오가 지금 바이오하고 뭐 5G 기관들 다 지금 12월부터 다 들어와 있죠. 그 이제 1월 중순 이제 뭐 2월 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와 이때분가 보다 또 개인들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30% 수익 깔고 50% 이상 갈 수 있는 거예요. 펭귄 효과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좀 되지 말자. 우리는 펭귄이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위험 상품이고 위험 상품에 대해서 위험 관리가 안 되는 투자는 도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중장기적인 분석 흐름 이해 없이 투자하는 거는 위험이 따르는 거고 위험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또한 뭐 종목 분석이 되지 않는 그런 왜 빠지는지 왜 오르는지 뭐 이런 흐름조차 이해를 못하면서 투자하는 것들은 투자가 아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길게 보시는 그런 큰 사람이 되셔라 라는 부분 오늘도 잔소리를 좀 드립니다. 좋은 거는 내년 1월 좋습니다. 좋고 그런 부분은 당분간 섹터에 구분 없이 계속 가지고 가세요. 뭐 어느 정도 빠졌다 뭐 수익 30% 마이너스 30% 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자꾸 여쭈시는데 당분간은 들고 가시다가 어느 정도 15에서 10까지 손실이 좀 만회 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흐름인들이나 아니면은 좀 바꿔나가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의도 바닥에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 이상 안 나면은 펀드 지금 현재 괜찮은 수익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뭐 보합에서 올라가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약간 보합이신 분들도 있고 중장기로 6개월 이상 들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플러스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한두 달 보고 판단을 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투자 방식이 좀 잘못됐다 라는 거고 그런 질문들은 사실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펀드에 가입하시더라도 그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 못 받으세요. 왜 빠졌는지 여러분들이 봤나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방향성 누가 제시해 주나요? 그리고 수익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오후에 설명을 누가 해 주나요?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놓고 수수료 빼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손해나면 아유 장이 안 좋네요. 그게 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한국의 투자 현실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 방송을 듣는 겁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제 방식대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만은 저는 그 종목에 대해서 탐방도 가고 분기별 전에도 확인해 드리고 하는 거지, 따라 하지도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뭐 이거를 뭐 한 종목을 갖다가 뭐 70% 가지고 있고 뭐 50%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손해 본다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최소한 방송을 보고 따라하고 뭐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격려라도 해줘야지, 제가 신이 나서 더 돌아다니고 이상 있으면은 뭐 빨리 답변도 드리고 이러지 않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해 다사다난했던 정말 일 많았습니다. 미중 뭐 관련돼서 하루에도 뭐 출렁이는 게 한두 번도 아니었고, 코스피, 코스닥 뭐 계속적으로 짓눌려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반등할 것 같으면 다시 내려앉아 버리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나마 좀 좋은 전망 속에서 뵐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한 종목에 대한 행복감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것들이 검증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12월 초에 다산이를 왜 그때 올라갔는지, 왜 11월 말에 이런 저희 RF텍 비중을 더 높였는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왜 이때 들어가냐고, 또 뭐 내리막의 차트가 어쩌고 그런 얘기, 뭐 차트 보고 뭐 판단하고, 회사의 그 내부 가치를 차트 보고 판단하는 게 말이 되나요? 지나간 점인 거고, 그게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한 그런 것만 알려주는 거고, 그게 대한 뭐 보조지표만 가지고도 얘기하고, 그런 분들 보시면 진짜 1000개 정보 중에서 3, 4개만 가지고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낫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좀 정보의 폭을 좀 넓히시고, 그 다음에 제가 회사에 대한 뭐 전화번호까지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주니까 IR 쪽에 전화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서 자기 투자에 대한 조금 신뢰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라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들으시면 한 종목 이제 매매 잘 뭐 빠지도 않으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이제는 어떤 종목이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년에 모멘텀이 있는지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소리가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냐면 여름방학 때 자기가 못하는 종목을 열심히 합니다. 뭐 영어 안 되면 영어 막 해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좀 올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2학기 때 뭐 하죠? 다른 종목을 다른 종목이 아니죠. 뭐 수학이나 다른 거, 뭐 과학이나 좀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 거죠. 왜? 학원을 안 가도 되니까. 영어는.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매일 아침마다 뭐 종목이 뭐 수백 개, 수천 개인데, 그거를 보고 오늘 이게 좋을 것이다, 저게 좋을 것이다, 점장이도 아니고, 그걸 따라가는 게, 그게 못할 짓입니다. 못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수익 안 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좋고 하루 저녁에 술 먹고, 아이고 행복하네, 5% 이익 보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 또 내리면 아이고 안 좋네, 시장이 안 좋네. 그 언제까지 그런 투자 하실 겁니까? 그런 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년은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의 방식을 지금까지 취해왔던 좀 큰 사람이 되시고, 투자에 대한 부분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천억대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좀 느긋하게,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니까 내가 좀 오래 한번 투자해보고 주주로서의 가치를 한번 발현해볼까? 그래, 내년 상반기 6월까지는 요런 것들이 있지? 그러면은 최소한 종목에 대한 건 투자하고 수익은 한 50% 한번 기대해보자. 그때까지는 그냥 버려두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한 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